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들립니까? 네. 네, 잘 말씀하셔도 들립니다. 됩니다. 네, 잠깐 우리 네,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셔서 서로 인사 나누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인 채플린협회 총무 정영건 목사입니다. 저는 회계의 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채플린 사역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어,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이렇게 채플린 사역 설명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채플린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알고 싶어 해야 하는 분들, 또 채플린 사역을 하고 싶어 해야 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협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익하고 선한 자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채플린 사역 설명회 진행 순서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채플린 사역 협회를 소개하고 채플린 사역을 개발하는 것은 제가 하고 CPE 임상목회 상담 교육과정은 최용숙 목사님이 또 병원 채플린 사역은 김종용 목사님이 호스피스와 펠리에르 케어 사역은 최병권 목사님이 베처런스 병원, 미국 연방정부에 속한 보험병원 채플린 사역은 전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맡아주셔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다 마친 다음에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이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미리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퀘션 앤서 할 때 그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님 이거 레코딩 하나요? 네, 레코딩 합니다. 네, 네. 제가 레코딩 펑션을 눌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 목사님 저기 보이스로라도 레코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화면 옆에 레코딩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레코딩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우리 채플린 협회를 소개하고 채플린 사역을 개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채플린 협회는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Chaplains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일리노이 주정부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2022년 4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임상 목회 사역자들, 이 채플린들 간의 교제와 협력을 위해서 함께하고 또 채플린 사역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서 CPE 인턴십 레지던시 스페셜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또 채플린 잡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도 직접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돕고요. 또 보드 서리파이드 서티피케이트 이 BCCI 이 애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호트를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전문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인턴십 스칼러십도 우리가 프로바이드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 기관에서 바라기는 인도스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회자 하면 교단에 소속되는데 채플린들은 교단과 또는 이런 채플린 협회에 소속돼 있는 것을 증명해서 인도스먼을
그렇게 서포트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채플린 사역의 전문성을 계속 개발하기를 원하고 또 지역사회 공동체, 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채플린 사역 설명회가 그 중에 하나이죠. 현재 우리 회원들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시카고에, 텍사스에, 또 동부에, 동남부에, 또 동쪽, 그리고 하와이, 캘리포니아, 또 한국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은 지금 현재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또 레지던트나 인턴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교회 목회자도 있고,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모님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분들이 약 30명 정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채플린일까요? 보통 채플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spiritual,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 사역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목회 상담자. 전문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물론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지만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pastoral counselor인 거죠. 대신 카운슬링을 할 때에 채플린으로서 해야 되는 이러한 케어의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배운다는 얘기죠. 이 채플린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상훈련을 받았다. 클리니컬 트레이닝. 그 다음에 certified 되었다. 그리고 certified 될 때 certified organization을 통해서 certified 되었다. certified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었다, 공인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trained 되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 trained 되냐면 pastoral, theological, 아니면 또 psychological. 사실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케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또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채플린 사역의 범주가 참 많습니다. 원목, 군목, 교목, 사목, 형목, 교정사역 채플린, 경찰 채플린, 지역사역 채플린, 재난사역 채플린, 공공안전 채플린, 또 펫과 관련된 채플린도 있다고 하고요. 채플린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플린, 미니스트리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미 말씀드린 누가 채플린이냐라고 하는 정의에서 겹치는 것처럼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professional pastor, spiritual counselor, caregiver. 그러니까 카운셀러나 caregiver인데 전문적으로 trained 된 pastor 또는 spiritual counselor라는 거죠. 그런데 채플린은 지역교회 목회자와 틀립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는 교단에 속해 있다면 채플린은 모든 종교에 오픈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기관, 예를 들어 병원, 정부기관, 아니면 비종교기관, non-religious organization에서 일하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종교적 배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일하는 현장에서는 특정 종교와 상관없는 모든 종교에 오픈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배경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인도수문입니다. 교단적 배경 또는 종교적 배경. 채플린이 하는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핵심 임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 사역, 예전 사역, 예배 사역. 예배 사역은 개신교 같으면 썬데이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사역. 그리고 또 주중에 있는 특별한 예배가 있죠. 예전 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환자가 떠났는데 가족들에게 final farewell ritual 이런 마지막 그 고별 예배를 함께 브리프하게 드려주는 이와 같은 예전들을 말하고 예를 들면 사순절에 애쉬 웬스데이에 십자가 크로스 애쉬를 디스트리뷰션 나눠주는 이와 같은 것도 예전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디비주얼 상담 사역이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채플린 사역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최영석 목사님이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목회 상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처음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그 CP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그 CP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채플린이 돼서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환자를 도울 것인가.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 CP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 CP 인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그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 과정을 통해서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식,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정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채플린과 목회자, 상담자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 환자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고 또 교인들은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목회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채플린은 그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환자를 만나는 게 보통은 한 번에서 두 번, 많아야 뭐 서너 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환자 스스로가 그 아픔을 느끼도록 하고 그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또 해결하도록 돕는 게 채플린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채플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같은 경우는 환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그걸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차곡차곡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사역 현장에서는 좀 다르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채플린의 역할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환자가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그 아픔을 해결해 주거나 어떤 답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아픔을 느끼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 아픔을 표현하도록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 담는 바구니. 예, 그것이 채플린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경험만 이야기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채플린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플린 이미지가 있는데 CP 인턴 하면서 채플린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좀 이미지가 달라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채플린의 사역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듣고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상처난 부분에 반짝고를 붙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배워가면서 예, 그들 스스로 아픔을 표현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많이 이야기 들어주고 많은 정보를 주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라고 스스로 느꼈을 때 만족했는데 그것은 나의 만족이지 환자의 필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것을 제공해야지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채플린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고 치유해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성령의 강림으로 그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결론적으로 내린 그 채플린의 이미지고요. 그래서 좋은 채플린이란 환자들을 제대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필요가 아닌 그 환자의 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많은 정보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줬으니까 나는 훌륭한 채플린이야. 나는 많은 것을 환자를 도와줬어. 이랬을 때는 그건 나의 필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채플린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채플린, 좋은 채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겨짚기 금물. 예. 나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 들이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오픈 마인드 되도록 돕는 것이 채플린의 이미지고요. 그래서 뭐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뭐 인사하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채플린의 그 사역이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채플린이 사역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MDB 학위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단 소속 증명인 인돌스먼트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인턴 과정인데 그 CPE라고 해요. Clinical Pastoral Education 그래가지고 그 www.acp.edu 여기에 가면 그 CP를 지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턴 과정을 하게 되고요. 인턴 한 과정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보통 익스텐디드라는 걸로 해서 한 21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400시간 그래서 교육 시간이 100시간이고 그 클리니컬 아워가 300시간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은 그러니까는 같이 인턴하는 사람들과 슈퍼바이저가 모여서 이론에 대해서 또 환자를 만난 다음에 그 대화록을 작성해서 그 평가하고 이런 교육 시간이 10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 아워 300시간은 직접 환자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300시간입니다. 그 총 400시간을 한 유닛으로 하고 이제 한 학기 마쳤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육비는 좀 시대마다 또 이제 병원마다 틀리는데 400불에서 뭐 450불 정도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인턴 한 학기를 마쳤는데 좀 부족하다 하면 인턴을 2학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하면 그 뭐 한 학기 한 다음에 레지던시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인턴 끝나갈 때쯤이나 좀 준비된 되면 레지던시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좀 찾아보고 어플라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지던시는 목사님, 2분 남았습니다. 네, 레지던트는 풀타임으로 1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2,000에서 35,000 정도 그 돈을 받고요. 보험도 커버가 됩니다. 그 레지던시 마친 다음에 바로 풀타임으로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땐 온콜이나 파타임, 합타임으로 계속 그 CP와 연결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BCC가 있는데 이거는 그 레지던트 끝나고 2,000시간 일한 다음에 어플라이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자격증 있는 채플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A에서도 1년 풀타임 한 다음에 또 여기 어플라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BCC 끝난 다음에 스페셜티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BCC를 획득한 다음에 한 3년 정도 여러 분야에 따라서
스페셜 그 채플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이제 먼 과정이긴 한데 처음 시작할 때에는 CP 인턴과 레지던트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하스피럴 chaplaincy에 대해서 김종용 목사님, 존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스피럴 채플린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채플린 존 킴입니다.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채플린은 매일 병동이나 응급실, 수술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치료하는 클리닉을 방문하고 환자들과 가족의 영적인 것만 아니라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 중에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플린은 이렇게 단순히 환자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환자 자신의 이해, 태도, 그리고 필요를 파악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가족과 소통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질병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환자나 가족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 반대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이나 의료진의 치료와 환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을 대변해서 병원의 담당 부서나 의료진과 소통하는 역할도 합니다. 채플린은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만나서 질환의 치료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방법 등을 논의할 때 참석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응급 상황을 맞이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또 우리말로 완화 치료라고 하는 팔리어티브 케어나 하스피스 케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채플린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로는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거나 병원에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목사님? 채플린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거나 병원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과 함께 대응해서 방문을 하고 환자 또는 가족을 돕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수술을 전후해서 기도해주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또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라고 하는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돕는데요. 의료 위임장은 환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고 선택을 위임하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인간으로라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하는 종교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때로는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입원해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돌보는 다양한 병원 스태프들을 서포트하는 일들도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하스피럴 채플린의 역할은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 그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병원의 규모와 지역, 소유 형태,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에 따라서 병원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에 따라서 병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소형 병원은 병상이 100개 미만이고요. 병상이 100개 이상이지만 500개 미만이면 중형 병원, 500병상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형 병원으로 분류합니다. 대형 병원에는 소형 병원에 비해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있고 채플린이 만나는 환자들도 질환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지만 소형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채플린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돌보는 환자들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 근무했던 루터란 병원은 백인, 중산층, 가톨릭 환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근무했던 일리노이 대학병원은 흑인, 저소득층, 침례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돌보는 환자들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병원의 소유 구조에 따라서 환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운영되는 병원, non-profit 병원에서는 주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사립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아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계층의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은 병원의 기능인데요.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호스피털, 장기 요양 환자들을 위한 롱텀 케어 호스피털, 의료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티칭 호스피털, 연구를 수행하는 리서치 호스피털, 그리고 긴급 외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능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 센터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누는데요. 레벨 1은 외상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외상은 낙상, 자동차 사고, 총상, 화상,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포함하는데요. 이도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그 외상의 종류도 다릅니다. 서버브에 있는 루터란 병원에 오는 외상 환자들은 주로 낙상, 뇌졸중, 심장계통의 환자들이 주였지만 시카고 시내에 있는 쿠카우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총상, 자상, 폭력과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의 크기나 지역, 소유 형태, 그리고 그 기능으로 그 유형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내원하는 환자의 인종과 소득, 종교 역시 달라지는데 이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의미 부여, 그리고 대응이 다를 수 있으며 또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는 채플린의 역할과 기능, 돌봄의 방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플린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채플린 연봉을 표시한 도표입니다. 올해 1월 기준입니다. 채플린의 평균 연봉은 6만 6천 불 정도이고요. 일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32불 정도입니다. 상위 20%가 8만 2,400불, 하위 25%가 5만 불 정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채플린들이 평균 6만 5,917불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도표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병원에 근무하는 스태프 채플린의 평균 연봉은 전체 채플린의 평균보다 6,000불 정도 높은 7만 2,000불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 채플린의 초봉은 연 5만 4,000불 정도이고 병원 스태프 채플린의 경우는 6만 불 이쪽 저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숙 목사님, 또 김종룡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음, 채플린과 호스피스에 대해서 최병건 목사님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최병권 목사고요. 지금 이제 호스피스 사역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채플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개괄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호스피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정영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종류의 그 채플린 사역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아는 거는 한국에도 있는 것처럼 군목이 있고요. 또 교목 뭐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아는데 미국에서 가장 이제 저 같은 경우가 20년 전에 제가 맥코믹 신학교를 다닐 때 맥코믹에서 MDB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MDB를 졸업하려면 목회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실습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에서 네가 무슨 목회 실습을 하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담임을 그만두고 딴 데서 할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소개시켜준 데가 뭐 호스피스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저기 저 채플린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래서 제가 채플린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또 말씀 운이 중에 죄송한데 얼굴이 좀 잘리거든요. 카메라를 그래요. 이 예. 정도 됩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어, 그리고 제가 또 운이 좋게 시카고 디알레티컬 세미나르에서 디민을 했는데 그 디민 과정이 또 디민 과정이 그 채플린 그 레지던스랑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대부분 여기 들으신 분들은 MDB는 다 하셨을 것 같고 또 혹시 디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디민 하는 것보다는 시카고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그 레지던시랑 같이 해서 졸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서 일단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큐어와 케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호스피스는 닥터가 주치의가 프라이머리 닥터가 일단 어떤 환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치의가 봤을 때 6개월 정도 내외로 살 가능성이 좀 없다 또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키모테라피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케어 쪽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항암 치료보다는 좀 더 편안한 임종을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또는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권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디민 박사 논문이 한국 분들에 대한 그 호스피스에 대한 그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 한국 분들이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큐어,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케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다시 얘기하면은 임종을 남겨놓은 그 환자분들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존엄성과 그다음에 마지막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호스피스입니다. 보통 이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요, 그다음 3개월에 한 번씩 이밸리에이션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호스피스의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없는데 일부의 호스피스 센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로 잘 표시를 해줬는데 남은 여생 동안의 그 존엄성과 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범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의 의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장으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뭐 키모테라피라든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하고 또는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행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잠깐 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20년 동안 호스피스를 하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주로 했고 병원에서도 엉클 채플린도 했지만은 좀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좀 이렇게 채플린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시카고 지역에만 약 호스피스 센터가 약 1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호스피스 센터 쪽으로 지원을 해보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도표가 잘 나와 있는데요. 호스피스는 앞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호스피스 대상자, 엔드 오브, 그런 말기를, 엔드 오브 라이프를 맞이하고 있는 6개월 이내에 있는 환자들을 향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있는 영적인 도움, 그 영적인 도움은 꼭 그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고요, 주이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채플린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스피리추얼 케어, 그래서 저희는 그 스피리추얼 케어,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채플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워커, 여러 가지,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 서포트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소셜 어떤 네트워크 그런 걸 도와주는 소셜 워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채플린을 찾기 전에 자원봉사자를 한 4년 정도 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되는 분이 호스피스에서는 간호사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찾아뵙고 하는데, 그 간호사분 맨 위에 있는 신체적 완화 의료진인데 간호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간호사분들을 도와주는 간호보조사, CNA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서 뭐 샤워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마사지 한다던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사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호스피스 닥터가 최종적으로 뭐 하다못해 약을 하나 줄이고 하나를 늘리는 것도 반드시 프라이머리 닥터 내지는 그 호스피스 닥터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고요. 또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호스피스 그 말기 환자가 정말 행복한 죽음, 또 존엄성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간호사, 간호보조사, 또 닥터, 또 그 채플린, 또 소셜워커, 또 이게 발런티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팀을 이뤄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에서 호스피스 그러면은 호스피스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시카고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 센터는 그런 100여 개 중에서 그런 호스피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을 정도고요. 보통 시카고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은 팀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하면 저희 팀들이 집으로 가서 도와주고요. 또 최고 많이 이제 계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 장소가 그 널싱홈, 그 양로원인데요. 양로원에 만약에 계시면은 양로원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스태프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일부에는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병원의 병상을 렌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최고 많이 저희가 돌보고 있는 데가 그 양로원, 널싱홈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호스피스는 약 6개월 정도 임종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두신 분들이 보통 호스피스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3개월마다 계속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삶을 유지하신 분들은 계속 3개월마다 이밸리에이션 해가지고요.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6개월 내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뮤트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인데요. 병원 중에서 연방정부에 속한 베트런스 병원, 메디컬 센터의 chaplain스에 대해서 전선희 목사님이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선희 목사이고요. 한국교회에서 25년간 부사역자로 한국교회에서 일하다가 그 배고픔이 영적 그 사역의 배고픔이 있어서 길을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달라스 BA에 있는 그 BA에 레지던트로 시작해서 first year, second year, 그 다음에 펠로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서는 달라스 BA, 그 다음 아틀란타 BA,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 BA에서 한 1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다른 것은 모르고 BA에 대해서만 조금 알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차플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네 분 목사님이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BA가 차플린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BA 차플린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BA 차플린은 1865년부터 아브라함 링컨이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BA 병원을 시작한 거로서 그때는 말 한 마리, 1년에 말 한 마리, 그리고 1,000불의 사례비를 주고서 차플린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BA 차플린은 그 환자 치료를 하는데 같은 그 의사들과 사이콜로지, 사이카이트리스트, 그리고 소셜 워커, 혹은 파머시, 또 테라피스트, 또 이런 각 분야의 사람들과 널스 프랙티셔너, 또 널스와 같이 한 팀이 돼서 환자들을 돌보는 홀리스틱 케어를 하는 것이 BA 차플린이고요. 지금 현재 936명의 차플린이 그 미국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BA 차플린은 그러면 아까 다 얘기했지만 차플린들이 일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BA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아까 존 목사님, 김종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럼 애드밴스 디렉티브를 미리 디시전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파서 결정하지 못했을 때 누구를 나의 그런 건강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누구를 지명하여서 할지 이런 것들, 혹은 내가 만약에 라이프 서포트 시스템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할지 안 할지 미리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각 BA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BA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두 병원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우리가 한국 목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총합해서 이 BA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도 그룹을 하고 또 찬양 그런 그룹도 만들어서 영적 찬양을 해서 그 찬양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런 메모리얼 서비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어떤 병원에는 쿼터리 이라는 4번 같이 그 식구들을 청빙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니와 또 특별한 행사, 마틴 루터 킹 데이라든가 혹은 이런 할로데이 때도 우리가 같이 그 전체적으로 병원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이제 그 Dignified Departure Ceremony라 해서 돌아가신 분을 그냥 돌아가셔서 그 몰그룸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이 다 같이 경찰들과 또 차플린들, 또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감사하는 특히 베테랑들에게 감사함을 표함으로 그 몰구룸까지 정준히 이렇게 같이 참을 하면서 내려가서 또 식구들에게도 그런 마지막에 그 귀한 그러한 예배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BA에서 일하는 게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BA는 그 참전 용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네 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명령을 따라서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guilty와 forgiveness 이런 거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한 또 디프레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substance abuse, 중독 증세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도 한 분이 이제 그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교회도 차플 선데이 서비스에도 에스코트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lost faith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그런 커넥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에 다시 리커넥트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정말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같은 기쁨을 거기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런 거. 예, 그 다음 장 보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차플린 그 영숙 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스페셜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VA는 특별히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인커리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차플린들이 그 스페셜리티를 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스페셜리티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돌려주세요.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VA 차플린이 되기 위해서 조건은 다른 병원 차플린과 같아요. 일단은 그러나 한 가지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연방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for unit 어떤 데는요 그 인턴을 웨이브 해줘요. 그러니까 1년 과정 레지던트만 하면 거기서 GS9으로 거기 보면 그레이드에 9이라고 돼 있잖아요. 9 글로 들어가 있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1년 동안 병원이나 혹은 VA에서 일을 하면 11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11, 그레이드 11, GS11. 그러면 그 다음에 12가 그 스페셜리티를 한 사람들이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은 치프 정도, 그 에듀케이터도 1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같이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 여자 목사님을 도와서 인턴까지 됐어요. 근데 레지던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그분은 교육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MD를 해야 됐기에 그 이제 모자라는 과목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눈이 좋지 않아서 안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도스맨 그 세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우리 최영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교단에서의 인도스맨도 필요하지만 VA는 특별히 VA 안에서 인도스맨을 인정한 그 교단에서 VA 안에서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된 그곳에서 인도스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아틀란타 플로리다에 있는 한 우리 멤버 중에 한 목사님도 모든 것이 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된 거예요. 계속 자격 미달이라고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고 이제 전화를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게 인돌스맨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장로교단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뭐 PCUSA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VA에서 인정한 그런 인도스맨 바리 안에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그레이드가 연방 공무원의 그레이드예요. 그래서 1부터 이제 13, 그 다음에 15까지 나갑니다. 15 정도 되면은 헤커러스 같은 데서 일하거나 혹은 병원의 다이렉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높은 건데요. 아까 한 가지 더는 그 VA에서 레지던티 할 때 그 스타이펜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아까 36,0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38,000에서 4만 불이 좀 넘게 이렇게 하고요. 펠로우로 하면 조금 더 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MDiv 하고 레지던트 하면
9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췄으면 9으로 하는데 그 스텝이 1년마다 올라가요. 4년까지는 1년씩이 올라가고 그다음 5, 6, 7년에는 2년씩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 8, 9, 10은 3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사례비가 이게 다냐? 아닙니다. 여기에 할로데이 페이, 위켄 페이, 오버타임 페이, 온콜 페이, 또 프리미엄 페이 이런 거를 다 계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에서 GS9인데 여기는 12만 2,900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10,000불 이상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감이 여기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 여기 USA 잡값 있죠? WW USA 잡값 거기에 찾아보면 그 BA 차플린이 되려면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어느 미국 차플린 여자 차플린이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스텝이었고 그분이 학생이었는데 하는 말이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서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면서 모든 베네핏을 다 주고 페이도 딴 데보다 많이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제가 봤을 때 BA에서는 그 공무원 대접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베네핏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까지만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얼 리브, 시크 리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거 부르셨냐? 그러니까 아무나 차플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느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르심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도 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쓴 말인데 all chaplains are pastors, though not all pastors are called to be chaplains.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플린 사역, 그리고 또 한인 채플린 협회에 대해서, 어, 그리고 임상목회 상담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병원 채플린 사역, 또 호스피스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군 예비역들만 환자로 들어올 수 있는 베터런스 병원의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은 우리 궁금한 것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누구든지,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 교육 과정이나 이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답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저희가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우리 채플린 협회에 이메일도 있고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원투원으로 우리 채플린 협회 멘토십 커뮤니티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센츄럴 신학교의 상담학과에 지금 5월달 졸업 예정인데 그 최영숙 목사님이 그 크리스천 저널에 그 글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라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여기는 MDB가 기본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학과는 짧거든요. MDB보다. 그런데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니까 야, 미국 사람들은 저 짧은 거라도 다 채플린 하는 것 같은데 이 한인 채플린을 보니까 MDV가 기본인 것 같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영석 목사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 CP 인턴이나 레지던트 인턴 할 때는 그 MDB가 꼭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레지던시 마치고 풀타임으로 들어갈 때는 MDB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MDB 없이는 풀타임으로 채플린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MDB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목회 경력 몇십 년 상관없어요. MDB가 있느냐 없느냐가 채플린 그 풀타임 하기 위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제임스 함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MDB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인도수먼도 필요 없이 채플린 사역을 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 제가 아는 경우에는 그 이제 MDB 하기를 MDB 과정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CPE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MDB를 딱 마쳤다가 조건이 아니라 MDB를 하면서 CPE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네. CP 유닛을 2017년도에 할 때 저와 같이 했었던 피어는 3명이었습니다. 같은 그 클래스 인턴십 유닛 첫 번째 유닛이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안수바드 목사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저도 안수바드 목사 다른 남자도 안수바드 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 MDB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좀 특별한 미니스트리 무슨 학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카운셀링을 전공했어요. 정치학을 전공하고 카운셀링으로 마스터를 마쳤는데 그런데 받아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지금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인턴십으로 받아주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이 뭐를 느꼈냐면, 아, 내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보니까,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인턴십 유닛을 4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MDB도 추가로 마치고요. 그런데 지금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처럼 나중에 풀타임으로 그리고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 BCC가 되어서 채플린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을 어플라이하는 애플리케이션 자격 중에 하나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MDB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유닛을 1개, 2개 정도 마치고 나서 내가 호스피스 채플린이나 그런 온콜 채플린이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MDiv 없이도 레지던시 할 수 있고요. 채플린으로 취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서티피케이션이 안 돼요. 서티피케이션 하실 때는 MDiv가 있거나 MDiv equivalent 한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하는 학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은 하실 수 있어요. 채플린으로. 근데 서티피케이션 받는 건 못해요. 김 목사님 지금 그 아카데미 이퀴벌런트 말씀하셨으니까 MDB에 required는 학점이 몇 학점이죠? 72학점. 네. 72 아니면 75 같아요. 72인지 75인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MDiv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터를 뭐 2개, 3개 해서 학점이 예를 들어서 뭐 100학점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보드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다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보드를 어플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수도 있고 채플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볼 서티피케이션은 안 돼요. 네, 설명이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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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시카고와 시카고 랜드 지역 밖에 계신 분 계세요? 네, 황원서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정은주 전사님도 네, 텍사스 그리고 조지아에 계시고 황 목사님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채플린 협회 회원들도 꽤 계십니다. 어, 혹시 방금 이런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제임스 함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우리 회원들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병원이 얼마나 많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카고 랜드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호스피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최병건 목사님이 이 시카고와 시카고 랜드에 호스피스 기관이 100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냐면 109개가 있어요. 109개. 엄청나죠? 한 도시와 그 위성 빌리지 타운의 전체를 합쳐서 1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스테이트 안에 한 도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원 개수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 CPA 프로그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은 좀 다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채플린을 얼마나 하이어하고 있느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채플린 잡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스가 많죠. 그리고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어, 이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이 된 사람만 뽑느냐?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에서도 2년, 1년 일했고 그리고 베트런스 병원에서 지금 1년 마치고 2년 차 하고 있고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 애플리케이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리파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스텝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플린 잡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온콜, 뭐 half-time registry, full-time 아니면은 뭐 FTE라고 하는 게 풀타임 이퀴벌런트인데 40시간, 36시간 일하면 그러면 풀타임 이퀴벌런트 1.0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풀타임은 무조건 보드 서리파이드 채플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베트런스 병원에 아까 전설희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GS12가 되려면은 GS11이 되려면 BCC가 돼야 되고 GS12가 되려면은 반드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GS9도 있잖아요. GS9은 풀타임이지만 스페셜티도 없고 그리고 서리파이드도 아직 안 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GS9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일반 병원도 BCS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에듀케이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채플린 중에는 온콜도 있고 해프타임도 있고 레지스트리도 있고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하이어 그 잡을 가질 찬스는 많다는 것이죠. 혹시 CP 과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 계세요? 병원 채플린, 호스피 채플린, 베트런스 채플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했나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 하나 궁금해가지고 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아까 그 인턴십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언제 시작하고, 보통 언제 시작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최영숙 목사님. 예, 병원마다 틀리기는 한데요. 제가 인턴 할 때는 그 1월 달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8월 중순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하기 한 5, 6개월 전부터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그 서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갖춰진 것 같다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낸 곳에서 연락이 오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인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 채플린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그 승인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약간 근데 병원마다 틀리긴 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1월 달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9월 8월 중순쯤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할 때 그 동료 그 학생 피어 그룹이라 그러는데 한 5-6명 정도 뽑아가지고 예, 한 학기를 그 운행을 합니다. 예. BA에서는요, 서머 타임에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그 BA에서는 인턴 할 때 그 BA에서 그 서포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미스 현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이게 조금 큰 병원에서 합니다. 작은 병원에서 지금 제시 브라운에서도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만들 과정이지만 달라스 비에 같은 경우에서 인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MDiv 과정으로 와서 한 학기를 하는 그런 학교 점수로도 받고 그다음에 인턴으로도 되고 그러한 유익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CPE 프로그램을,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어디냐, 먼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몇 개로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이미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5개월 정도, 5개월 2주 정도로 해서 extended 인턴십으로 오픈하기도 하고, 방금 전선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여기 일반 병원에서 인텐시브로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을 해서 400시간을 10주간 동안 마칩니다. 그러면 2주 반에 끝나는 거죠. 아니, 2개월 반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서 한인 목회자들,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곳곳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1년 동안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400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주에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면 하루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40주에서 50주 정도로 늘려가지고 하는 진짜 long extended 프로그램, 인턴십이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지역에 있는 병원이 이 ACPE라고 하는 임상 목회 상담 교육을 주관하는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Certified Organization으로 하스피털이 내 주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미스 현께서는 이제 어디 사시는지, 뭐, 지금 혹시 어디 사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시카고 글랜비아 살고요. 아, 글랜비에 사시구나. 그러면 이 네네네. 시카고는 정말, 예, 뭐, 가깝게는 루터란부터 시작해서, 루터란 노쇼어, 그리고, 아미타에 있는 알렉산드 브라더스나, 이런 곳에, 인턴십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CPE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각 도시별로 이렇게 있는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ACPE 그 인턴십하고 레지던시 하는 병원들이. 그래서 ACPE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좀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네. 혹시, 질문하신 분께서 우리 샤프린 협회 이메일 주소를 기억하셔서 거기로 본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ACPE에서 병원 디렉터를 어떻게 찾는지 또 이 지역에 인턴십이나 레시던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레시던시나 아니면 인턴십 프로그램 오픈되어 있는 것이 그 ACPE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인턴십 같은 경우는요.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 현재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인턴십? 지금 학생이고 지금 졸업반에 아,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저 센트럴 세미너리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잔킴 그 채플린 되시는 분이 저희 선배님이셔서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메일로 그렇게 연락처 주시면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오늘,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 네, 있으신,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보니까 온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일 온콜을 대기하고서는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24시간 문을 여는 것 같은데 밤에도 근무를 하는지 온콜이 어떤지 그 채플린의 삶이 어떤 건지 그냥 궁금합니다. 김종용 목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 안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대기하다가 그 콜이 있을 때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레벨 1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인하우스 안콜들이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인하우스 안콜이라고 하는 거는 가서 안콜을 8시간을 서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스피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일반 병원, 그러니까 레벨 1 트라우마가 아니면 트라우마 센터가 아니면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시간당 대기하는 임금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노쇼는 옛날에 뭐 시간당 4불씩인가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대기하는 동안에 어떤 그 소액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거기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가게 되면 몇 시간을 기본으로 페이해 주는 게 있고 아니면 그걸 넘어가면 시간에 따라서 페이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최병권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기관의 온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그, 저는 그 호스피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의 그 언콜에 대해서 뭐라고 잘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언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까 김종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탈에서, 지금 10년째 언콜 체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토요일 날만 가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김종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벨 1, 이게 마운트 사인 하스피탈의 레벨 1, 하스피탈인데요. 거기는 밤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요즘은 안 나왔는데 밤에 엉코를 쓰면 하루에 적게는 5-6개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밤에라는 얘기는 오후 5시, 그러니까 레귤러 채플린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그들이 출근할 때까지 16시간, 8시간을 뺀 16시간 동안에 많게는 제가 24개까지 커버해봤고요. 하룻밤에 레벨 1은 그리고 적게는 보통 한 5개 정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머물러도 저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병원에서 머물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간당 한 5분 정도씩 페이하다가 환자를 방문했을 때 뭐 20불이라든가 뭐 30불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 시간당 페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호스피스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르는데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김 목사님께서 주로 그 호스피스 센터는 거의 99%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콜을 받으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병원 같은 경우는 레벨 1이 아닌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대기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레벨 1 하스피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1이라는 얘기는 중증 환자들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카고 지역의 4개 정도 병원에서 총상 환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상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는 워낙 바쁘니까 이 채플린이 집에 있다가 어떻게 24개 콜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인하우스 거기에 그 한국말로 얘기하면 당직실 같은 게 있어요. 당직실에서 머무르다가 콜 받으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선희 목사님, 베트런스 병원의 온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온콜이 사실은 레지던트 프로그램 할 때도 온콜을 해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달라스 피에 있을 때는 온콜 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있으면서, 부르면 가는 거죠. 대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있는 비의 스텝 차플린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 차플린들이 전체 다 돌아가면서 온콜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온콜 프리미엄을 따로 주고 그다음에 불러서 오게 되면 집에 있다가 불러서 오게 되면 적어도 4시간의 그 프리미엄 페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기도 하고 잠잘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침대 같은 게 있어서 자기 오피스에서 갖고 와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잠깐 한마디 덧붙이면요. 지금 설명하신 그 온콜은 거의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뭐 풀타임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온콜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는 그 인턴 할 때는 그 동료가 한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전 뭐 아침부터 뭐 퇴근하는 시간 5시 정도까지는 스텝 채플린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5시에 스텝 채플린들이 다 퇴근을 하면 그 퇴근한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그 스텝 채플린들이 출근할 때까지 그거를 이제 인턴들이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이 5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스케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뭐 4-5번씩 뭐 5-6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집에 있다가 콜이 오면 병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30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어야 이제 되고요. 만약에 집이 멀어서 30분 내에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병원 같은 거 레지던트 할 때는 무조건 그 병원에서 자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는 다 스케줄을 짜갖고 피어 그룹이랑 그래서 공평하게 온콜 스케줄을 나누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그런데 하고 이제 그게 한 주에 20시간 교육하고 실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들어있는지 그 시간 네, 밖에 그렇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좀 400시간 한 유닛에 400시간인데 100시간은 교육 시간이고 300시간은 클리니컬 아워라 그랬잖아요. 그 온콜도 이 300시간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분이 황원선 목사님하고 그리고 2년차 레지던트 하고 있는 분이 정은주 전도사님 두 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레지던시 안에서 온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베트런스 병원에 조지아 쪽에 있는 베트런스 병원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계시는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게 하스피탈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온콜, 병원에 머물지 않고 그냥 집에 와 있습니다. 온콜 폰을 가지고, 전화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온콜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이제 교육도 받고 근무도 하고 하는데 온콜은 항상 그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오죠. 근무 시간 외에 오면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가까워서 한 20분 안에 이제 가서 그 제가 있는 병원에서 온콜은 주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이제 가서 이제 가족들 위로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VA 하스피tal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나워크이라고 그래요. 아나워크. 그러니까 이제 그 명예로운 뭐라 그럴까?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이제 관을 이렇게 이제 쭉 그 이제 가는 그 가족들이 가는데 이제 채플린이 거기 동참해서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제 병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거 가지고 차팅을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2시간을 이제 2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근무 시간에서 2시간을 뭐라 그럴까 온콜 리브라 그래가지고 2시간을 일찍 퇴근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치프가 이제 이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온콜 리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브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라. 그렇게 오면은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이때까지 한 콜은 항상 돌아가신 경우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경우에 환자가 위독하신 경우에 채플린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저는 2번 이제 그 온콜 콜이 와서 갔는데 2번 다 이제 돌아가신 경우였어요. 그래서 주로 한 게 그냥 가족들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은주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전도사님 얼굴이. 네,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어, 마이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저는 안 들리는데 혹시 들리세요, 다들? 안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케이. 제가 1년 차 했을 때는요, 온콜이, 그냥 일반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그 레지던트리 돌아가면서 이제 12아워 시프트로 해서 이렇게 커버를 했고요. 2년 차 지금 VA에서 하고 있는데, VA는 온콜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Monday through Friday 이렇게 딱 정시간만 일을 하고 그냥 주말은 없고요. 근데 그렇군요. 1년에 아니 대신에 주말에 이제 그 채플린 레지던트하고 펠로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커버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나와서 이제 데이타임에 나와서 커버하고 또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면, 제일 젊은 세대로 보이는 분이 제니 씨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어요. 네, 네. 차플린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네. 차플린 사역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관심이 가져져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최영수 목사님 칼럼을 읽게 됐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소개시켜 주시면서 또 정 목사님하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처음에 그냥 관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애틀에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네.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가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샤플린 협회 이메일 주소가 이렇습니다. chaplains@gmail.com. 언제든지 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채플린 협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도움을 드리기 시작한 분들도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멘토십 커뮤니티가 작년에 생겼고 올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몇 분들이 멘토십 커뮤니티에 거의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궁금하신 부분 또 지금보다 좀 더 한 스텝 한 스텝 앞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채플린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꿈 그리고 또 소명을 이루는 그런 길에 우리 한인 채플린 협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잘 돕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아까 다른 분이도 아까 좀 아까도 여쭤보신 분이 그 얘기 온콜도 얘기하시고 채플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그 출근과 이제 퇴근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스케줄을 조금 하루 일과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온콜 채플린을 하셨던 분이 또 병원 채플린 하셨던 분 그리고 또 베트런스 병원에 지금 채플린 이 세 개를 다 경험하신 분이 김종용 목사님이신데 장킴 목사님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죠. 너무 넓은 것 같은 질문이 답하기가 이게 그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병동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을 맡고 있다든가 뭐 이러면 그 응급실을 하루에 몇 번씩 라운딩을 하고요. 또 프리압이라 그래가지고 수술하러 들어오는 환자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 아주 오전에 바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 서저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와서 수술을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고 주말에 쉬고 월요일 날 일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금요일 날 오전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 그 의료 위임장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를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맡은 바 어떤 임무에 따라서 그 일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베트런스 병원의 채플린들의 출퇴근에 대해서 전선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보통 5일씩 일하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4일 일합니다. 10시간. 4일 10시간. 다른 분들은 5일 8시간. 보통 이제 이게 병원마다 다르고 그 치프에 따라서 좀 플렉스 해가지고 퇴근 출근길이 좀 붐비면 일찍 왔다 일찍 가기도 해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저처럼 위켄과 또 윗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얘기했지만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바이블 스터디 그룹도 하고요. 스피리추얼리티 그룹도 가르쳐줄 그러니까 그 서브센스 어뷰즈라든가 멘털 헬스 이런 사람들 그룹을 처음에는 안 가르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그룹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카운슬링도 하고 1대1 카운슬링, 그룹 카운슬링, 아까 얘기한 스피리추얼 뮤직 그룹도 하고 보통 자기가 좀 잘하고 또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페셜리티도. 지금부터 미리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하다 보면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더 끌리는 데가 있어요. 저도 BA 처음 가서 일했을 때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서브스텐스 어뷰스의 관계가 많이 있구나. 그쪽 편으로 들어가고 또 이 사람 처음에는 하스피스도 1년 해보고 팔리아티브 케어도 그러다가 더 베테랑을 알아갈수록 이 사람들은 PTSD하고
밀리터리 섹슈얼 트라우마가 많구나. 그럼 또 그쪽도 더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쪽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 네. 점심도 먹고 또 지금 저희 VA는 한국 분이 4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고 떡도 나눠 먹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병건 목사님, 호스피스 채플린이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지금 8시 반 되어 가거든요. 이제 마무리 네,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 채플린 중에서 이제 호스피스 채플린은요, 원칙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연봉이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다른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다 장점은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저 혼자서 환자들을 각자 방문하는 거거든요. 집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널싱홈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병원에 방문하는데 주로 널싱홈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플렉시벌해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내가 짜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있어도 막그 어떨 때는 뭐 한두 명 방문하고 어떨 때는 뭐 5명 방문하고 해서 그리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플렉시벌하게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병원 같은 데서 딱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하고 싶은 분들은 그 호스피스가 조금 좀 플렉시벌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저기 물어보신 중에서 이렇게 그 서티피케이션이 없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는데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서티피케이션을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가장 적게 요구하는 그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기 지금 대도시 쪽에는 그 신학하신 분들이 많아고 경쟁률이 심해서 대도시에서는 그런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없이 이제 추세가 이제 풀타임 잡기가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약간 지방 쪽으로 가면 이 채플린들에 대한 문호가 많아서 이렇게 MDB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서티피케이션이 없어도 조금은 더 이렇게 사역지를 찾을 수 있는 채플린 사역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게 있는데 제 전화번호 국번이 틀립니다. 847-847입니다. 837이 아니고요. 바로 가기는 837이 좋긴 하는데 847, 890-1848이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CP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MDB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요. 하면서 인턴십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어느 정도 목회 경력이 있던가 사역 경력이 있으면 인턴십을 안 하고 레지던트로 바로 받아주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감이 있고 내가 채플린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저희 멘토십 커뮤니티하고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채플린 협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채플린 잡의 유형들, 예를 들어 온콜이다 그러면 스탠바이 아니면 병원에 스테이, 또 전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 8시까지 스탠바이 또는 그렇게 온콜로 일하고 레지스트리는 보통 저녁에 일합니다. 그런데 레지스트리가 보통 저녁에 이렇게 이틀이나 3일 정도, 주 2, 3일 정도를 하는데 풀타임으로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레지스트리는 일반 종합병원에 사는 채플런트인데 풀타임 채플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짓죠. 그러나 보통 그런 분들이 저녁에 온콜과 비슷한 이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맡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출퇴근의 유형은 자기의 잡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이런 전체적인 설명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차차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채플린 사역 설명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도 우리 채플린 협회에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연락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를 전선희 목사님이 우리 채플린 협회 회장님이신데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우리 어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채플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처음에 채플린 길에 올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새로 채플린 길을 또 모르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채플린의 일이 무엇인지, 또 콜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각각 병원과 또 하스피스와 VA 병원과 또 CP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함께 하였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여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들, 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상담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도 주님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멘토 팀들도 참여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보며 어떻게 도와줄까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저들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여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원들, 수고한 임원들과 특별히 또 우리 또 총무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도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잠들 수 있는 이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못다 나눈 얘기는 차차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세요. Good night. 굿나잇.